뜨끈하게 좋아요. 엄마들은 뭐 허리들이 많이 안 좋으니까 예, 허리 뭐 찜질방에 가는 것보다 이 침대 사용하니까 더 괜찮다. 흙으로 생활 속 가구를 만드는 곳을 찾았습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 소리가 가득 채우는 공장. 무슨 작업인가 살펴보는데 이건 뭔가요? 호박입니다. 이거 왜 넣는 거예요? 일단 우려내야지 물에 접착력이 생겨가지고 흙을 안 갈라지게 붙여줍니다. (24시간) 우려냅니다. 그렇게 오래 우려내야 돼요? 그래야 진액이 잘 나오니까요. 일반 가구 공장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 흙으로 가구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인데요. 화학 재료가 아닌 약재를 넣어 만든다고 합니다. 호박이랑 흙물이랑 당기, 상풀 이런 약재가 들어갑니다. 약재를 넣고 물을 우려내는 것으로 가구 만드는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그때 한쪽에서는 회색빛의 솜뭉치 같은 것을 뜯어내는 작업이 한참입니다. 이게 뭐예요? 수산입니다. 네? 수산. 예. 이거 뭘로 만든 거예요? 상마로 만듭니다. 상마. 가구 공장에서 보기 힘든 재료. 흙의 점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죠. 우리 옛날에 벽돌 그 흙집 보면은 맷집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거는 그 흙이 갈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모든 작업을 기초로 하고 드디어 만나는 재료. 이게 주인공, 바로 흙입니다. 하얀 밀가루 같은 백토며 황토 등의 흙을 적절한 비율로 섞어주는데요. 흙의 종류를 섞는데도 이유가 있다죠. 황토만 쓰면 아무래도 접착력이 좀 떨어져서 갈라질 겁니다. 혼합기에서 가루가 잘 섞어지면 빠지지 말고 넣어야 하는 것. 바로 준비했던 약재물을 넣어 흙을 고루 섞어줍니다. 한쪽에서 쉴 새 없이 흙이 섞이면 공장 한쪽에서는 그 다음 작업이 한참인데요. 잘 섞어진 점토질의 흙을 적당한 크기의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한 덩어리가 무게가 어느 정도 돼요? 한 10kg 이상 갈 거예요. 이거 하루에 몇 덩어리 정도 돼요? 대략 한 500개 정도 할 거예요. 가볍고 고운 흙에 물을 붓고 섞어 물을 가득 머금은 점토. 무거워진 점토를 반복해서 옮기는 작업은 쉽지 않은데요. 작업 중간중간 허리를 피며 숨을 고르는 작업자. 네, 이 팔이 아프죠. 많이 아프죠. 팔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반죽된 점토를 받아 저울 하나 없이 오직 손의 감각만으로 하는 일. 마치 기계가 한 듯 일정한 무게의 점토를 가지런히 쌓아 올리는 것도 베테랑 작업자만이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작업한 점토를 기계에 넣고 다시 빼내는데요. 숙성을 시켜야 되고 기포를 빼야 되니까 기포가 있으면 왜요?
기포가 있으면 아무래도 만들어 놓으면 푸석푸석해지잖아요. 그리고 면밀도가 전해지지 않고. 마치 빵 반죽을 하듯 계속해서 숙성과 반죽을 거쳐주는 거랍니다. 그 과정에서 반죽 속 재료인 식물 섬유질은 고루 섞이고 공기층을 없애주어 점성을 높인다네요. 이런 과정은 몇 번이나 거쳐요? 3번, 4번 합니다. 이 숙성을 잘해야 되니까. 숨이 턱까지 차오를 무렵 허리를 잠시 피는 작업자의 모습에 고됨이 느껴지는데요. 네, 몸은 상당히 좀 안 좋죠. 몸은 상당히 뻐근하죠. 오! 잠시 인터뷰를 하는 사이에도 쉴 틈이 없을 정도로 베테랑 작업자에게도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보시는 사람은 수월해 보이는데 이게 하는 사람은 어깨, 팔 죽어납니다. 허리, 팔, 어깨 지금 다 들어갑니다. 그 무거우니까. 이게 가장 여기서 좀 제일 힘든 일이에요. 반복되는 고된 작업 속에서도 흙을 만지며 다시 힘을 얻는다는 작업자. 근데 지금 뭐 턱 보면 저기 항상 이것 때문에 제가 생활이 되고 그러니까 즐겁기도 하고 또 지겹기도 하고 그렇지. 3-4번의 분쇄 과정을 거쳐 48시간 숙성된 재료가 완성되고 침대를 만들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이걸 흙판에 흙을 넣기 위해서 넣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널따란 판을 가져오는 작업자. 이건 뭔가요? 더블 흙판입니다. 흙판. 요 안에는 열선이 깔린 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흙이 떨어지지 말한 철망이 있어요. 요 위에다가 제가 흙을 까는 겁니다. 여기에 흙이 얼마나 깔려요? 이게 6kg 기준으로 한 7덩어리. 침대판을 기계에 올려놓자 잠시 후 마치 밀가루 반죽 같은 점토가 일정한 두께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밀고 붙이며 손수하던 것들. 이제는 기계 작업이 가능해진 것이라죠. 흙을 바람고 나서 흙을 이렇게 벗겼잖아요. 벗긴 흙을 다지는 거예요. 평평하게. 다져놓고 그 다음에 롤링 이제 평탄 작업을 해요. 밀어내고. 두꺼운 데는 얇게 또 밀어내고 평평하게. 누르고 다지고 일정한 두께로 흙이 고루 펴지는 과정. 자, 이제 여기까지가 기계 작업이었다면 다시 사람의 손과 기술이 필요한 시간이라는데요. 기계에서 나온 거를 평탄 작업하고 수사 뭉친 게 있습니다. 그걸 재개해 주는 거예요. 마치 얼음 위를 스치듯 판으로 흙을 고루 밀어주는데요. 그때 작업한 흙판을 도려내는 작업자. 아니, 뭐라는 건가요? 물을 부어서 하다 보면은 물기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기가 없고 약간 들어간 부분이 보면은 수사가 묻힌 부분. 묻히게 되면은 나중에 그 뒷공정에 또 세빙 작업을 하면은 털같이 솟아오릅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 장판부터 본딩 작업할 때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재료인 수사의 섬유질이 뭉쳐져 있는 것. 흙판이 갈라지고 열선 고정의 원인이 되기에 날카로운 눈으로 뭉친 수사를 찾아 감쪽같이 메꾸어 줍니다.
마지막 물이 묻은 천을 덮는 것도 잊지 않는데요. 건조하는 과정에서 천을 덮지 않고 건조를 하게 되면은 습도가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일정한 습도도 남겨두면서 건조. 기계가 확인하지 못하는 흙의 점성, 온도, 습도 등 섬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작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하루 8시간 중에 쉬는 시간 빼고 계속 서서 해보려면 더워야 되니까. 그렇게 힘든데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가지고 계세요. 많은 공정이 기계화되었다고 하지만 아직은 사람의 손이 더 많이 필요한 과정.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는 고된 일도 묵묵히 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가족인데요. 오늘도 베테랑 작업자는 가족을 떠올리며 힘을 내봅니다. 작업이 끝난 흙판은 건조실로 옮겨지는데요. 아니, 흙판에 선을 연결하네요. 안에 열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테스트할 겸 해갖고 같이 전기로 해서 건조를 하는 거예요. 이틀 동안. 온도, 습도를 적절히 맞춘 건조실에서 열선으로 말려지는 건데요. 이제 남은 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이틀 뒤 다시 공장을 찾았는데요. 여느 때와 같이 바쁜 작업장. 이틀 동안 잘 말려진 흙판을 기계에 넣어 표면을 평평하게 해줍니다.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평정해야 되는데 무청부터 하면 안 돼. 잘 깎아야 돼. 고루 잘 말린 다음 평평하게 눌러진 흙판. 이제 다 완성되었구나 싶었는데 다시 흙을 담으며 작업을 준비하는 작업자. 뭘 하려는 걸까요? 건조 과정에서 보시면 판이 갈라진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메워주는 겁니다. 습도를 신경 쓰긴 하지만 흙의 특성상 마르면서 자연스럽게 갈라진 부분들. 전문가의 손을 거쳐 꼼꼼하게 채워주는 건데요. 원래 이거 미장 배우셨어요? 아닙니다. 저도 여기 왔어요. 처음에 그러면 실수 안 했어요? 처음에 실수 많이 했어요. 아주 입자가 좋은 흙이라서 네. 여기 팔레트에 들고 있다 보면은 잘 흘립니다. 되게 비싸고 이제 고가인데 흘리면 혼나죠 이제. 누구한테 혼나요? 집 밖에 팀장한테. 아, 팀장님한테? 선임에게 혼이 나며 작업을 배우던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묵묵히 배워나간 그 시간들이 지금의 베테랑 작업자를 만들었다죠. 이제 경력 14년 차 베테랑 작업자는 갈라진 곳의 흙을 완벽하게 마무리합니다. 한 흙판이 무게가 100kg 가량 나가고 이거를 하루에 한 7, 80장 그 정도 들다 보니까 보통 뭐 허리, 팔, 뭐 이런 근골격계 질환은 어느 정도 약간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평생을 뭐 저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하는데 먹고 살려면은 참고 파스 한 장 붙여가면서 또 해야죠. 근육통을 훈장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작업자. 그의 노력과 정성을 담은 제품이 완성되어 갑니다. 다음은 잘 말려진 흙판에 접착제를 바르는 과정이랍니다. 어물려 그래서 이제 추출해가지고 어물려로 사용한다고. 마감재가 뜨지 않도록 최대한 얇고 골고루 넓게 발라주는 것이 기술. 마지막으로 2인 1조가 되어 마감재까지 완벽하게 붙여줍니다.
우리 저 꽃잎하고 꽃가루 천연 원료로 해가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색상을 입힌 거예요. 건강뿐만 아니라 디자인까지 트렌드에 맞춰 변화하는 제품. 아름다운 색을 얹으며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아직 침대가 되려면 공정이 더 남았다는군요. 이게 이제 천연 가죽으로 소 가죽입니다. 이 지금 이 형태로 보면은 네. 이것이 지금 소 한 마리입니다. 이 가죽 벗긴 거. 소 한 마리 벗긴 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가죽을 재단하는 작업자. 그런데 재단 전 가죽을 바라만 보고 있는데요. 뭐 하나 했더니 매와 같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뭔가를 찾아냅니다. 문장이 나왔어요. 어디요? 이런 부분도 아주 연하게 돼가 이 얇게 찍힌 듯한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침대에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거기하고 보이시나요? 일반인들은 쉽게 지나칠 작은 분량까지도 씹어내는데요.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찾아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이런 게 이제 잘못하면은 못 보고 스쳐 지나갈 적에 여기 들어가 버리면은 침대를 완성해가지고 그 불량치료. 경력 28년의 베테랑의 손길은 거침이 없는데요. 버리는 것 하나 없이 딱 맞게 재단합니다. 한 세트분, 한 세트. 아, 이게요? 침대, 2인용 침대 한 대분. 아, 이만큼이? 예, 여기 4개가 재단을 하면 요 한 마리에서 우리 침대 2인용 침대 하나 나올 수 있는 것이 한 조 반 정도, 아, 한 대 반 정도 같다. 아, 가죽 한 장에서 많이 안 나오네요. 네, 안 나오죠. 그런 다음 재단된 가죽을 침대 틀에 씌워주는데요. 적절한 힘과 기술이 바로 베테랑 작업자만의 노하우라죠. 안쪽 각을 잡아야 굉장히 힘들어요. 마지막으로 얇은 철판을 까는 작업자. 이건 뭔가요? 우리나라는 수맥이라는 게 전통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수맥 햇볕이나 이런 것들 동판이 이제 수맥에 전환이 된다 하니까 이제 수정물 건강통제 건강에 이제 유의하니까 수맥 차단으로 동판을 깔았죠. 마지막 마감 작업까지 꼼꼼하게 끝이 났는데요. 베테랑 작업자들의 손길을 거쳐 흙이 침대로 바뀐 순간입니다. 젊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어가지고 젊어지면 개성하니까 젊은 손이 시장에 맞게끔 그런 컬러를 많이 구성하고 있어요. 이러한 작업자들의 고민 때문인지 트렌드에 맞춰 밝아진 제품에 소비자 구매층도 넓어졌습니다. 제품 공정 과정은 끝이 났지만 흙으로 만들어서 무게가 만만치 않아 배달 설치도 쉽지 않다네요. 지금 웨틀하고 흡판하고 분리인데 흡판 무게는 한 100kg 정도 나가고요. 그 웨틀이라고 해서 가죽 돌아가는 제품은 한 40에서 50kg. 성인 2명이 들어도 쉽지 않은 무게입니다. 이거에 드는데도 숨이 이래 가빠네. 혹여 제품에 흠이라도 날까
옮기면서도 온 신경을 썼는데요. 코드 돌면서 변경이라든지 이런 바라면은 최대한 제품 안 닿이게끔. 상판, 흙판 등이 분리되어 있기에 조립부터 시작합니다. 안까지 한 번에 됩니다. 하나, 둘. 마지막 흙판까지 완벽하게 옮겨졌네요. 이제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긴장이 좀 있다가 이제 완성된 거 보면은 이제 안도의 한숨이 좀 나오죠. 잠도 잘 주무시고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배송까지 마치고 나서야 마음을 놓는 작업자. 고운 흙으로 만들어낸 가구가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왔습니다.